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모드는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판타지, 중세 판타지처럼 즐길 수 있는 마인 판타지라는 모드입니다. 마인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그냥 중세 시대를 가져온 듯한 그런, 네, 판타지라고 해서 마법을 쓰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대장장이의 일이라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좀 하드한 모드예요. 대신에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이 할 경우 상당히 재미있는 모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 광물 소개, 그리고 주계 소개, 그 다음에 데미지, 각 주계로 만든 무기의 데미지, 그리고 방어구의 특성, 그리고 화살, 활, 장거리 무기, 거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제가 다음에 또 영상을 올릴 것 같은데, 올릴 예정인데요. 그때는 제가, 잠시만요. 그때는 제가 실질적으로 모드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모드를 어떻게 즐기는지를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일단은 광물부터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바로 정면에 쭉 보시면은 눈에 익은 광물도 있을 것이고 새로 보는 광물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가장 많이 보는 광물 중 하나인 석탄입니다. 역시 마인 판타지에서도 석탄은 상당히 중요해요. 얘가 없으면은 어떠한 대장장이 일도 할 수 없어요. 네, 그거는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 모든 광물의 사용법을 1티어, 2티어, 3티어에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석탄, 그리고 이거 두 개 처음 보는 광물이실 거예요. 이 지금 주황색 박혀 있는 게 구리 광석이고요. 그 옆에 있는 허연색, 회색빛 박혀 있는 게 주석 광석입니다. 이렇게 석탄, 주석, 구리 같은 경우에는 돌곡괭이로 캘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드는 참 특이한 게 돌곡괭이로는 철을 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작자의 생각이 있었겠죠. 네, 그것 때문에 더 재미있는 건 있긴 한데, 네, 일단은 계속 설명 이어나갈게요. 그리고 돌곡괭이를 말고 주석곡괭이와 구리곡괭이를 가지고도 구리까지 캘 수 있습니다. 이제 철을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 금속을 합금 재련해서 황동으로 만들어야지 그 다음 티어부터 캘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광물인 이 세 가지 가장 많이 보게 될 거고 가장 많이 쓰게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철광석, 네, 많이 보셨죠? 금광석, 그리고 그 다음 거 이거 호연계 박혀 있는데 이거 처음 보실 거예요. 이거는 은광석입니다. 은광석. 네, 은광석을 가지고는 은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은 관련된 아이템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이것이 은광석입니다. 그 옆에 청금석, 레드스톤, 다이아, 에메랄드. 네, 여기까지 철광석부터 에메랄드까지를 2티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까지가 2티어 광물들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캘려고 하면은 곡괭이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좀 동색깔 나는 곡괭이가 있는데 얘가 황동 곡괭이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쉬워요. 브론드. 롤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브론드 곡괭이에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연철 곡괭이. 철은 철인데 연한 철 곡괭이. 그 위에 있는 게 강철 곡괭이. 철은 철인데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철 곡괭이라 해서 강철 곡괭이에요. 여기까지는 에메랄드까지 다 캘 수 있어요. 황동도 에메랄드까지 다 캘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요 녀석도 처음 보실 텐데
요 녀석이 미스릴 광석입니다. 미스릴을 판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스릴이라는 광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는 좀 다른 컨셉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스릴이라는 광물도 있습니다. 요거를 캐려면은 여기 보이시죠? 요거 딱 봐도 다이아 곡괭이 같으시죠? 네, 다이아가 들어가는 언크레이셔 곡괭이였나 엔크레이셔 곡괭이였나, 네, 그런 이름을 가진 곡괭입니다. 여기는 다이아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어떠한 도구를 만들지 않아요. 다이아가 들어가는 건 맞지만은 강철과 다이아 두 개 다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컨셉상으로 다이아를 강철에 도금시켜서 만든 게 엔크레이셔 광물, 요거 엔크레이션지 언크레이션지, 네, 요거예요. 좀 여태까지 우리가 하던 마인크래프트와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이해하시기가 힘드실 건데, 나중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1티어, 2티어, 3티어 올라가는 거 계속 보여드리다 보면은 충분히 적응하실 겁니다. 이 미스릴 광석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보다 좀 더 깊숙한 데 나온다고 해야 되나? 거기 주변에서 나와요. 네. 그리고 지금 요 옆에 있는 게 무형철이라는 녀석인데요. 이제 이 이 모드 자체가 영어기 때문에 영어로 말씀을 드리려면은 아마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분께서 한글 번역을 해주신 분께서 부르는 방식 그대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무형철이라는 녀석이고요. 이 녀석은 여기 요놈이랑 색이 똑같죠? 네, 미스릴 곡괭이로만 캘 수 있어요. 미스릴 곡괭이가 아니고서는 무형철을 캘 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얘를 때려도 안 캐져요. 네, 그것까지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잠시 마이크를 끌게요.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세요. 네, 멈춘 화면 아니고요. 이상한 소리 들리시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이 광물이 내는 소리예요. 동굴을 캐다 보면은,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를 하다 보면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는 당연지사인데, 땅을 파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동굴이 가까이 있으면은 우엉 하는 소리가 나게 되잖아요. 저는 아직도 마인크래프트를 하다 그런 소리가 나면 놀라긴 하는데, 예, 이 녀석은 광물을 캐러 쭉 내려가면은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요. 오 하는 귀신 같은 소리. 이 소리가 나면은 이 광물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소리 들리시죠? 이 광물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렇게 광물에 대한 소개고요. 그리고 이제 주계로 넘어갈 때 각 광물의 특성, 주계의 특수 능력 이런 거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요거 석탄 같이 생겼는데 그 석탄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록 보시면은 빨간 거 보이시죠? 막 빨간 블록에 거미줄처럼 쳐 있는 거. 네, 이거는 지옥 석탄이라고 지옥에 가면 널려 있는 석탄이에요. 네, 이 석탄은 일단 기본적인 요 녀석보다 효과가 2배 이상 좋아요. 이제 제가 나중에 제작을 하는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올릴 텐데 그때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으세요. 그때도 부가적인 설명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거 요 3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전파남이라 불러요. 전파남이라 부르고 일반적으로 잘 안 보인다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찾으면 눈에 들어오는 녀석이에요. 요 녀석은 이제 용암 주변에서 잘 나오고요. 한 번 나오면 한꺼번에 막 엄청나게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한 번 발견하면은 대량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녀석도 아니고요. 한 번 캐면은 거의 다 모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녀석은 이제 철화로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연철화로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그 옆에 있는 거, 요 놈보다 조금 더 세 보이죠? 네, 조금 더 센 놈이 맞고요. 요 놈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화강암에 대해서 이제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강암. 네. 용암 주변에서 자주 발견이 되고요. 요 놈은 익스트림에 가면은 사방천지에 널려 있어요. 그냥 가서 막 캐오시면은 인벤이 꽉 차서 다른 광물을 못 캘 정도로 많습니다. 익스트림에 넘친다는 거. 그 옆에 있는 거, 이게 석회암이에요. 석회하면은 뭐 익숙하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인터넷에 쳐보셔도 좋습니다. 석회. 네. 이 녀석은 나중에 용광로를 사용할 때 들어가는 광물이에요. 광물은 아니고 그냥 돌이죠, 돌. 네. 강가나 해안가, 그리고 바다에 많습니다. 널려 있어요. 얘도 한꺼번에 캘 때 한꺼번에 뭉쳐 있기 때문에 한번 캐고 나면은 따로 또 캘 필요는 없어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마인 판타지에서 주로 쓰는 광물들이었고요. 이제 요거 하나 비교해 드리고 갈게요. 아까 보시면은 주석이랑 은이랑 생각보다 비슷하게 생겨서 헛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색깔 보이시죠? 색깔 차이 보이시죠? 내려가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색깔 차이 있다는 거. 네. 이제 주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주계를 이렇게 딱 보면은 한 칸씩 둥둥 떨어져서 이렇게 제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배치를 해놨느냐? 이게 1티어, 이게 2티어, 이게 3티어라는 의미예요. 티어란 말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롤에 빗대서 말씀드릴게요. 롤은 크게 여러가지 계급이 있죠.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 플래티넘, 챌린저 뭐 이런 식으로 계급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는 몰라요. 전 롤을 하는 유저가 아니라서. 네,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계급이 5가지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드 1티어, 2티어, 3티어, 4티어, 5티어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걸로 아는데, 뭐 거의 뭐 그냥 그렇게 나뉜다는 걸 설명드린 거고, 요 놈들도 1티어, 2티어, 3티어로 나뉜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보셨던 주석주계예요. 주석주계. 그 옆에 있는 게 구리주계. 그리고 요 놈, 아까 전에 못 봤던 놈인데 요 놈이 황동입니다. 영어로 브론드. 네, 브론드 하면 아시더라고요, 전부 다. 이게 브론드고요. 주석과 구리를 2대1 조합으로 섞을 경우 황동이 나와요. 구리를 2, 주석을 1 이렇게 섞으면 황동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황동이 있어야지만이 황동 곡괭이, 황동 장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설로 넘어갈 수 있어요. 황동 곡괭이가 2티어의 광물을 모두 캘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시꺼멓게 보이는 요놈 보신 적이 없는 광물이실 텐데, 요놈이 연철입니다. 철을 가장 먼저 재련했을 때 나오는 광물, 아니지, 주계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주계. 연한 철이다, 아무런 가공이 되지 않은 철이다 해서 바로 연철이라고 합니다. 쉽죠? 네, 연한 철이니까 연철. 그 옆에 이거는 우리가 늘상 보는 철 주계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철 주계예요. 네.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철 광석을 캐온 거를 용광로에 집어넣으면은 이 철이 나오고요. 이 철을 또 가공을 했을 때 연철이 돼요. 연철에서 다음 공정을 거친 게 이 녀석이에요. 강철이고요.
강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얻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소량을 얻을 수밖에 없고, 일단 강철이 만들어지는 게 보통 연철을 녹인 다음 거기에 탄소를 섞으면은 철의 강도가 강해진다라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오세요. 상당히 내용이 어려운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연철에다가 탄소를 섞으면은 강철이 된다. 네. 뭐 탄소라는 말을 아시는 분들은 어디서 삘이 오실 텐데, 석탄의 주 원료는 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섞어주면은 강철이 된다. 연철 1, 석탄 2 비율로 강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거 요거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시는 다이아, 최고의 장비를 만들 수 있죠. 근데 마인 판타지에서는 요거 다음 단계까지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썩 좋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만큼 구하기는 힘든데, 아주 속된 말로 GX 같죠. GX.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게 은주개예요. 비가 오고 난리야. 네, 은주개인데 은이라는, 혹시 카톨릭이나 기독교 신자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서는 은은 참 신성시 되는 광물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악마를 쫓아내고 언데드를 쓰러뜨리고 태워버리는 그런, 네, 그렇게 신성시 되는 물질 중 하나예요. 물론 마인 판타지에서도 똑같이 언데드류한테는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불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인챈트 중에 화염이라는 인챈트가 있으면은 그걸 들고 때리면 불이 붙잖아요. 근데 은화살이라든지 은검 이런 걸 들고 언데드를 때렸을 땐 그냥 불이 붙어요. 네, 그리고 그 옆으로 넘어갈게요.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주개예요. 그 오리지널 마인크래프트에선 아무짝에 쓸모없는 녀석이죠. 네, 어디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간지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광석인 요거. 그 옆에 있는 게 순수한 금이라는 녀석인데, 요거는 제가 아이템을 불러와서 보여드릴게요. 재료에 금주개랑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은, 네, 2개. 요게 금주개. 손에 들고 있는 거 잘 보세요. 아이고, 손에 들고 있는 거 잘 보세요. 금주개, 순수한 금주개, 금주개, 순수한 금주개. 네, 확실하게 이렇게 보셔도 색깔 차이 보이시죠? 더 샛노란 게 순수한 금주개예요. 이게 순수한 금주개가 맞는 표현인지 몰라요.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해석판에서 그렇게 적어놔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철과 다이아를 섞어서 도금을 해서 캘 수 있는 미스릴. 요거 요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데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연보라색? 네, 요 녀석이 미스릴 주개예요. 미스릴은 지금 현재 마인 판타지에서 존재하는 무기들 중에 가장 센 데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무기는 무형철보다 약하긴 한데 거진 이 녀석이 가장 강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이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요거 2개 광물 설명하고 설명드릴게요. 요 녀석은 이제 용화철이라는 녀석입니다. 마인 판타지에는 드래곤이라는 몬스터가 있는데 그 드래곤을 잡으면은 이런 아이템을 줘요. 영어를 해석하자면 드래곤의 화염 분비선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분비선이 뭔지 뭐 그런 거 모르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드래곤의 화염 주머니라 생각하시면 돼요. 화염 주머니를 가공을 하면은 이렇게 용화철을 얻을 수 있고, 용화철은 아주 특이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요게 뭐예요? 화염 주머니라고 했죠? 요걸로 가공을 하면은
무기를 만들면은 무기로 때리면 불이 붙고, 도구를 만들어서 도끼를 만들어서 나무를 캐면은 목탄이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참 특이한 녀석인데 특수 광물입니다. 요거는 또 특별한 재련 방법이 필요하고, 요것도 공정이 조금 힘들어요. 대신에 이 녀석이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면은 방어구 중에 풀플레이트 갑바, 그러니까 판금 갑옷을 용화철 재료로 풀셋으로 입을 경우에 화염 저항이 걸립니다. 화염 저항. 네,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용암을 아무데나 뿌려도 용화철 풀셋 입고 있으면 가서 수영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쓸모있는 광물입니다. 그 다음 거. 이 녀석이 아까 전에 저기 소리 지르는 광물, 저 끝에 보이시죠? 소리 지르는 광물의 주인공인데 무형철 주개라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구하기 힘들면서 가장 가공하기 힘들지만 특수 능력이 있어요. 그 특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무한 내구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내구도가 딸지 않습니다. 근데 마인 판타지에서 컨셉을 잡은 게 뭐냐면은 무형철에는 독이 있고 그 독은 뭐 신체에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갑옷으로는 못 만들어 입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수 능력이 있는데 요 녀석으로 때릴 경우 HP를 흡수를 해요. HP 흡수이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건데 대신에 단점이 있는데 용화철과 무형철은 인챈트가 안 돼요. 인챈트가 안 돼요. 인챈트를 강제로 박을 경우 이 녀석의 특수 능력 두 개 다 날라가요. 네, 두 개 다 날라가니까 인챈트를 하는 그런 멍청한 선택은 하지 마시길. 네,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두 개는 인챈트가 안 되는데 얘는 인챈트가 돼요. 얘는 인챈트가 되기 때문에 날카로움을 바르든 보호를 바르든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네들의 스펙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그냥 힐용으로 쓰고 얘는 못 도망가게 불 붙이는 용으로 쓰고 얘를 주딜로 쓰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셔도 돼요.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주개들의 설명이었고요. 이제 뒤를 돌아보면은 네, 무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각 무기들의 데미지에 따라서 제가 나열을 해 놓은 거예요. 일반 거물을 기준으로 제가 올려놨고요. 박스를 열어보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데미지를 봐주세요. 데미지가 조금씩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밑에 줄 얘네 두 개는 뭐냐면은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녀석이 구리, 이 녀석이 주석, 이 녀석이 브론드 황동이에요. 데미지를 보시면 5.5인데 은 무기도 5.5예요.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 녀석은 추가 능력이 있다고. 네, 저기 마침 스켈레톤이 있는데 실험 하나 해드릴게요. 피가 왜 이래? 꺼져가. 한 마리 소환을 할게요. 난 좀비가 좋아. 좀비를 소환하고 얘로 때렸을 경우 데미지가 5가 뜨게 돼요. 5, 6 아까는 막타니까. 근데 은칼 이것도 데미지 똑같습니다. 얘랑. 그럼 때렸을 경우에 5, 6이 떠야 되는데 얘는 좀 틀려요. 방금 보셨다시피 언데드족을 때릴 경우 추가 데미지가 뜹니다. 굉장히 신기한 광물이에요. 신성시되는 광물이에요. 그리고 연철, 철검이라 나왔는데 연철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연철, 그리고 스틸, 강철, 그리고 이거 엔크레이션지 뭔지 모르지만은 다이아가 주로 들어가는 도금 칼, 그리고 용철. 용철도 보여드릴게요. 역시 좀비를 뽑고 때릴 경우 타요. 뜨겁게 타요. 이러고 뒤집니다. 요 놈을 다시 넣고 맞나?
요 녀석에 대해서 특수 능력 보여드릴게요. 좀비를 2마리를 소환한 후 내가 서바이벌 모드를 하면은 얘네들은 저에게 달려들겠죠. 어디가 이 새끼야. 날 때리고 가라. 그럴 때 난 얘네들 때리면 피 차는 거 보이세요? 피 차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내 피가 떨어집니다. 내 피 떨어져요. 으앙, 죽음. 이렇게. 아이씨, 피 안 찼잖아. 저기 말이 있으니까 말을 팰게요. 내 피가 빨리 찬다. 이렇게. 피 차는 거 보이세요? 때릴 때마다? 이렇게 피가 차게 돼요. 굉장한 녀석이죠. 넣어놓고, 이게 미스릴인데 미스릴과 A 데미지 차이 보이시죠? 네. 하지만 미스릴은 내구도가 딴다는 거 그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무기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쭉 무기가 있는데 단검, 일반 검, 바스타드 소드, 그레이트 소드, 검의 종류고요. 그리고 메이스류, 그러니까 둔기류, 메이스, 양손 메이스, 그리고 전투 곡괭이, 양손 망치, 전투 도끼, 양손 도끼, 창, 할버트, 랜스, 이렇게 종류는 다양합니다. 일단은 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검 같은 경우에는 단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검은 들고 해야겠다. 타격 딜레이가 가장 짧아요. 보여드릴게요. 크리에이티브 모드니까 난 겁날 게 없어. 단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격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리고 이 녀석의 특수 능력이 있는데, 이 녀석의 특수 능력은 이렇게 뒤로 가서 쉬프트를 누른 다음에 칼 바꿔 잡은 거 보이세요? 그리고 얘는 뒤통수로 후리면, 아씨, 삥났어. 뒤통수를 후리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지마. 이렇게 한 상태로 뒤통수를 후리면, 삥났어. 쳐다보지마. 부담스러워. 이렇게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뒤통수를 후리면 데미지 들어간 거 보셨죠? 이렇게 크리티컬이 뜨면서 데미지가 뜨게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블럭을 좀 쌓을게요. 블럭을 쌓아놓고 크리퍼를 소환을 해놓고 난 여기서 뛰어내리면서 때립니다. 삥났잖아. 굉장히 어려워요. 단검 만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재밌는 무기라서 저는 멀티 때 애용합니다. 잘 안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다른 분들께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다음에 해보세요. 점프하고 때리면은 애가 크리티컬이 랜덤으로 뜨면서 굉장히 멀리 넉백이 됩니다. 저 하늘 끝까지 날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일반 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할 게 없구나. 일반 검이에요. 비거고 달려 또. 그냥 일반 검이에요. 가드하고 때리고, 가드하고 때리고. 일반 검이에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 바스타드 소드, 이 녀석이 이제 특수 효과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내가 8 데미지를 받는다면은 얘는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공격력을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을 때는 25% 감경을 받고요. 그리고 가드를 할 시에는 방어력이, 내가 받는 공격력이 50%가 줄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아까 전에 데미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상대방이 날 때렸을 때 8 데미지가 뜬다고 했으면은 바스타드 소드를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 6 데미지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드를 하면은 그의 반인 4 데미지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방어적인 녀석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 그레이트 소드인데, 이 녀석은 무기가 좀 특이합니다. 물론 가드 되고요. 보이시죠? 가드 하는 거?
물론 가도 되고요. 근데 하늘을 보고 이제 칼질을 합니다. 저는 그냥 클릭질만 할 거예요. 소리 들어보세요. 저는 절대 마우스를 밑으로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휘두르기만 하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네, 바로 진형, 그니까 이제 시야 유지가 안 되는 게 양손 무기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레이트 소드는 손에 들고 있을 경우 이동 속도가 느려져요. 네, 이동 속도가 10% 느려지고 미스릴로 들 경우에는 이동 속도가 5%밖에 안 느려져요. 미스릴 한번 들어볼게요. 얘를 집어 넣고 미스릴 들었을 때 아까 전보다 빠른 거 느껴지시나요? 솔직히 전 못 느끼거든요. 내가 둔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이제 메이스, 둔기류로 넘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둔기류 같은 경우에는 검과는 데미지가 비슷해요. 검과는 데미지가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때릴 때 데미지 뜨는 딜레이 차이가 메이스가 훨씬 느려요. 그래서 공격 속도가 검보다 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오른쪽 클릭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특수 효과는 없어요. 가드를 한다든지. 대신에 이 녀석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 그러니까 특징이 있다면은 내가 얘를 때렸어요. 근데 나는 얘한테 8 데미지를 줬어. 근데 내 데미지에서 25%가 추가돼서 데미지가 더 뜨게 됩니다. 아까 그 바스타드 소드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줄어들어서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얘는 데미지를 더 줘요. 25%를. 그 말이 무엇이냐, 메이스, 그 바스타드 소드의 카운터는 메이스다라고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손 둔기인 양손 메이스. 이 녀석도 양손 컨셉답게 흔들면은 이렇게 시야가 내려가요. 이렇게 흔들면 시야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시야가 내려가고 이 녀석도 양손 무기답게 들고 있으면 느려져요. 이 녀석은 12% 느려지고요. 미스릴로 만들 경우에는 그 절반인 6%가 느려집니다. 요거 넣고, 그리고 여기에 전투 곡괭이라는 건데 양손 거로 그냥 꺼낼게요. 이 녀석은 뭐냐면은 곡괭이처럼 생겼잖아요. 그 말 그대로 곡괭이고요. 그리고 얘는 돌까지는 캘 수 있어요. 좀 늦어서 그렇지. 그리고 내가 크리에이티브 모드 켜서 그렇습니다. 돌까진 캘 수 있는데 많이 느려요. 근데 이 녀석의 특수 효과가 뭐냐면은 이 녀석으로 때릴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슬로우가 걸려요. 슬로우가 걸리면서 쇠약이 걸려요. 근데 그것도 확률이라는 거, 무조건 버프 뜨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쇠약이 걸려요. 슬로우가 걸리고. 그러니까 판금 갑옷 같은 경우에는 애가 자체 이동 속도도 느린데 이것까지 맞으면은 걷지를 못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녀석은 곡괭이가 뭐 하는 녀석이에요? 우리가 광물을 캐는 녀석이죠. 근데 그거답게 이 녀석으로 때릴 경우에는 상대방 방어구의 내구도를 쭉쭉 깎아 먹어요. 상대방의 내구도가 쭉쭉 깎여요. 금방 부서져요. 네. 그리고 요놈이 전투망치. 똑같이 양손무기 컨셉답게 시야는 내려갑니다. 근데 이 녀석은 다른 양손 무기들보다 더 무거워요. 20%가 내려가요. 이동 속도가. 근데 미스릴로 만들 경우에 10% 내려간다는 거. 그리고 이 녀석은 특수 능력이 있는데 풀플레이트 갑바를 입을 경우에 상대방을 때리면은 펑펑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럴 때 상대방의 투구 내구도는 거덜이 나게 돼요. 완전히 쓰레기 내구도가 돼요. 투구만. 그리고 상대방이 멀미가 걸려요. 멀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니까 설명드리자면은
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실명까지 왔어. 굉장해. 이렇게 여기 멀미 보이시죠? 이제 실명 버프가 디버프 안 풀리네. 멀미. 화면 울렁이는 거 보이세요? 이게 멀미예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걸려요. 순간적으로 걸리면은 적인지 아군인지 판단을 못 하겠죠? 실명은 제가 잘못 건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디버프를 주고, 그리고 전투 곡괭이의 능력을 그대로 따라가요. 상대방한테 슬로우를 걸고, 네. 그리고 이 녀석은 특수 효과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녀석으로 때릴 경우 랜덤으로 힘 1포션 빤 효과랑 허기를 채워줘요. 허기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걸 채워줘요. 네. 그리고 이제 전투 도끼입니다. 전투 도끼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은 참 좀 비운의 무기이긴 한데 일단 공격 속도는 메이스와 칼 사이에 있습니다. 공격 속도는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만 메이스보다는 조금 더 위협적이다라고 거기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위협적이다라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방어구를 안 낀 애들한테 데미지는 100% 다 박혀요. 그러니까 이 데미지가 100% 다 박혀요. 근데 방어구를 가죽 갑바라도 낀 애들이라면은 데미지는 안 들어가요. 그 데미지의 절반 데미지밖에 안 박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찌 보면 양날의 검인 무기죠. 요거 이게 양손 도끼입니다. 시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어디 갔어? 네, 양손 컨셉답게 이렇게 시야가 떨어지게 돼요. 맞추기 상당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네, 이렇게 시야가 떨어지게 되고 이 녀석을 들고 있을 시에 양손 특징답게 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녀석은 16%의 이동 속도를 늦춰줘요. 대신에 미스릴로 만들 경우에는 8%. 네. 그리고 양손 도끼는 역시 중장비 보너스가 있는데 얘는 보너스가 진짜 무시무시해요. 일단 자기의 체력이에요. 체력이 35%까지 남았을 경우 해보자. 독 35%까지 남았을 경우 아이고 피가 하나도 없네. 네, 35% 남았을 경우에는 지금은 버프가 안 뜨는데 때릴 때 랜덤적으로 힘 플러스 1이랑 저항 플러스 1을 가집니다. 그리고 체력이 20%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힘 플러스 2랑 저항 플러스 2를 가지게 돼요. 조금 더 버티면서 데미지는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투사체, 눈덩이라든지 뭐 화살이라든지 이런 걸 맞을 경우에는 이동 속도가 증가해요. 신속이 발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특수 효과로는 상당히 좋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이 가죽 갑바라도 입으면은 슬라임이 다가오고 있어. 뭐야 이거. 네, 가죽 갑바라도 입을 경우에는 이 데미지가 반이 된다는 점. 참 안타까운 놈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창은 총 3종류가 있어요. 포람, 할버트, 랜스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리치가 상당히 길어요. 사거리가 길어요. 사거리가 길다는 뜻이에요. 보이세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말년 일단 때리고 보는 거예요. 사거리가 상당히 길고 얘네들은 중병기 보너스는 없어요. 대신에 창 같은 경우엔 특수 능력이 하나 있죠. 던질 수가 있어요. 던지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먹으면 돼요. 굉장하죠. 근데 이거는 적군 아군 할 거 없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최대의 단점.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할버트입니다. 기본 창에 도끼를 달아놓은 형식이에요. 얘는 던질 수는 없는 대신에 그 똑같이 창 리치를 따라가고 데미지는 얘보다 훨씬 세요. 보이시죠? 데미지 차이. 네, 그리고 랜스인데요. 랜스 데미지 보세요. 1.625에요 1.625 1.625 이 데미지가 아니에요. 데미지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맨손으로 패도 1데미지예요. 근데 이 무기가 왜 있느냐,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쓰레기예요. 이렇게 쓰레기. 근데 이 무기가 왜 있냐면은 이 녀석은 기병 무기예요. 기병 무기가 무슨 뜻이냐, 말을 타고 싸우는 무기예요. 보여드릴게요. 말을 타고 랜스를 들면은 창 자세 바꿔 잡은 거 보이세요? 이 상태에서 나는 너를 때린다. 데미지 19 들어간 거 보셨죠? 다시 한번. 난 너를 때린다. 22. 요 놈을 때리면 22. 데미지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아주 셉니다. 아주 쓸만해요. 가속을 붙을 경우에는 창 데미지가 매우 세지게 됩니다. 대신에 그냥 맨바닥에서 때리면은 데미지는 개쓰레기예요. 차라리 이걸 들고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을 즐겨 쓰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버트, 포람, 랜스 3개 다 들고 다니시는 게 나아요. 할버트는 일단 말을 타고 싸울 땐 랜스를 들고 싸우시다가 랜스에서 떨어졌다, 말에서 떨어졌다 하시면은 할버트를 들고 싸우시다가 이게 자체가 중병기 무기이기 때문에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포람을 꺼내서 집어 던져버리세요. 네. 여기 보면은 특수 능력 어택 스피드 뭐야 이거, 말을 타고 때릴 시에 추가 데미지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다 추가 데미지가 붙어 있네요. 말을 타고 가속을 붙여서 때렸을 때 플러스 20% 데미지, 네, 30% 데미지, 10% 데미지, 양손 둔기 90%, 110%, 70%, 네,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이게 리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렌즈가 가장 기네요. 3.5 리치.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무기 설명 마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방어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준은 철 갑옷으로 기준을 잡았고요. 이 전에 거 이거는 가죽 라이트 방어구예요. 라이트 세트, 일반 가죽 세트고요. 그 옆에 있는 스텔스 세트. 네, 스텔스가 뭔지 아시죠? 은신 세트인데, 이 녀석은 이제 재밌는 게 있는 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풀핀가? 아니네. 즉시 풀피를 만들고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여기에 올라간 다음에 뛰어내립니다. 데미지 2칸 따랐죠. 여기서 즉
방어구 여기서 뛰어내립니다. 방어 데미지 딴 거 보이세요? 이렇게 가벼운 착지 버프가 자동적으로 걸리게 돼요. 대신 여긴 안 나오죠. 가벼운 착지 버프가 자동적으로 걸리게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이쪽 편에 지금 마우스 보이실 텐데 이쪽 편에 보시면은 내 지금 장비 보이시죠? 초록색이 내 장비 내고도 파란색은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쓰는 건지. 네. 그리고 이 녀석 특수 능력 중 하나는 또 지금 이동 속도 좀 빨라지신 것 같지 않으세요? 얘는 이동 속도도 좀 빠르게 해주고요. 그리고 쉬프트를 누를 시 상대방한테 걸릴 확률을 줄여줘요. 네. 그러니까 몬스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몬스터한테 걸릴 확률을 줄여줘요. 네.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슬라임은 날 쳐다보고 있었어. 굉장하고 멀리서부터 걸렸단 소리야. 죽여버리겠어. 버킷 오류 걸렸다. 아, 정말. 지금 이 맵이 뭐가 잘못됐는지 버킷 오류가 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 설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빨리 움직인다고 네, 그냥 정지를 먹이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일단 여기서 영상을 끊고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